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청문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오늘로써 이틀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16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 모두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에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비록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충분한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위원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의 관심과 연망을 잊지 마시고 여야를 떠나 오늘 청문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과 참고인들께 별도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들의 신문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들 중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소속의 전 현직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국정조사의 핵심 대상인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 개입, 수사 축소 은폐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이분들 중 일부는 아직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입건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책임 추궁에서는 일단 벗어나 있는 분들입니다. 검찰이 최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하면서 상명하복관계 조직 특성을 감안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법기관의 법정이 아닌 국민의 민심의 법정인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증인 여러분은 특정인, 특정 집단의 편에 서서 증언해서는 안 되고 오직 국민과 국가의 편에서 증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정 집단의 작은 이익을 옹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 전체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하는 증언을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 시점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서약을 하고 용기를 내서 진실만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불행한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이 나라를 좀 더 올바른 나라로 발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자인 여러분의 진정한 명예는 지켜질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의 양심과 용기에 기대를 걸어보면서 청문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인 27분, 참고인 5분에 대한 증인신문과 참고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인신문을 실시합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청문회 산회시까지는 다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인 증인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서 증인석 뒤편에 있는 차단막 뒤에 이분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위원들의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KBS, YTN, MBN, 국회방송에서는 실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MBC와 SBS는 녹화했다가 오후에 이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는데요. 신문에 앞서서 바쁘신 중에도 이 청문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청문회 출석이 요구된 증인은 모두 27분입니다만은 이들 중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백종철 증인 한 분이 불출석했습니다. 출석한 증인 명단과 불출석 사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추후에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이종명 증인, 박원동 증인, 민병주 증인, 최형탁 증인, 김하영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출석했고 변호인들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 참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하신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원 확인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고 직접 대답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만은 효율적 진행과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들의 개인 신상 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해서 미리 위원회 행정실에서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의 신원 확인은 본 위원장이 성명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국정원에서 현직 직원의 호칭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국정원 보안 업무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부를 때 본명을 부르지 말고 직함으로 불러달라 이런 요청 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신원 확인할 때는 일단 본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점은 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들 여러분께서 참고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증인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신원 확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종명 증인, 예, 그러시고 박원동 증인, 저 안에 있는가요? 예, 안 보이니까 예, 그 지금 마이크 손을 들어서 안에 계신 분은 예, 박원동 증인, 민병주 증인, 네, 최형탁 증인, 김하영 증인, 그 다음 최현락 증인, 예, 이병화 증인, 네, 김병찬 증인, 네. 네, 제일 확실하네요. 그 다음에 이광석 증인, 예, 권은희 증인, 네, 그 다음에 박정재 증인, 네, 장병덕 증인, 김보규 증인, 김하철 증인, 임판준 증인, 한동섭인가요? 한등섭? 등섭입니까? 아, 예, 좀 특이합니다. 한등섭 증인, 네. 김수미 증인, 네. 박진호 증인, 네. 최동희 증인, 네. 장기식 증인, 강기정 증인, 낯이 익은 얼굴인데요. 정기성 증인, 김상욱 증인, 백종철 증인이 오늘 이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신 분이고, 유대영 증인, 네. 조재현 증인, 네. 선승진 증인, 네. 불출석 사유를 미리 통보한 한 분 빼고 26분은 다 대답을 하셔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증인을 대표해서
증언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김수미 증인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기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단막 뒤에 증인들도 똑같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증인 대표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고 김수미 증인은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김수미.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예, 그 의사진행 발언을 봤는데 한쪽에서 하면 한쪽에서도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신청하신 분이 누구죠? 네, 정청래 간사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청래입니다. 어제 그제 새누리당 측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야당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공격의 내용은 김무성 권영세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야당 간사인 정청래가 요청을 한 적이 없고 협상용 카드였다라는 말을 연이어서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곳 특이 공간도 아니고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적인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화들짝 놀라서 저에게 7시 50분경에 한 차례 전화가 왔고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자로 간곡하게 연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0시 넘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의 말은 제가 과했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야 협상 파트너를 이렇게 공격해서 새누리당이 얻을 게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 해명하지 않으면 남부지검에 고소하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윤 수석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 내역에 대한 증거도 여기 다 가지고 있고 문자 내용도 제가 다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권영세는 제가 한 차례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성동 간사와 합의문을 작성하기 직전 미합의 증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김무성, 권영세를 명기하기로 이미 합의되어 있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이름은 좀 빼달라. 정론관에서 발표할 때는 빼고 미합의 증인으로 언론 백브리핑 할 때 이름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대로 언론인들에게 미합의 증인이란 김무성, 권영세다라고 얘기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민주당에서는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 야당 특위 의원들을 이간질하듯 민주당 지지자들 이간질하듯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본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윤상현 수석 지금 당장 정론관에 가서 어제 저한테 했던 것처럼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박원동, 민병주 증인은 저 장막을 걷고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박원동 증인은 지금 핵심 증인일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의 커넥션의 연결고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동, 민병주 두 증인은 현재 국정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실제로 출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보직도 없고 국정원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직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박원동, 민병주 두 증인은 커튼을 걷고 앞으로 당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온 상태에서 최영탁 팀장, 김하영 직원 두 사람은 바로 옆에 1m 옆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진술에 대해서 짜고 협의하고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가림막 안에 현직 직원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진술을 짜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야 보좌진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저 두 사람의 증언을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요구가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권성동 간사께서는 제가 요청한 이 사항에 대해서 속히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제기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는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해철 누가 먼저? 전해철 의원 의사진. 의사진은 바로 할게. 그래 권성동 의원 의사진행 말. 예,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입니다. 우리 정청래 간사님의 주장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 주장이 협상용 카드였다라고 맨 처음 발언한 사람은 저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 자리에서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을 또 난데없이 들고 나오기에 이건 민주당의 협상용 카드였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협상용 카드라는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윤상현 수석이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은 윤상현 수석이 아니라 저한테 물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김무성 권영세 두 분 증인 채택 주장이 협상용 카드라고 제가 말한 것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또 충분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협상 과정을 낱낱이 밝힐 경우에 제 협상 파트너인 정청래 간사께서 곤란한 지경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하겠습니다.